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기 제 달러를 바꾸러 갔다 온 거를 좀 보내드렸는데 저는 이걸 되게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몇 년 동안 해온 행위인데 저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달러를 구입하는 이유를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해외 투자. 해외 투자가 되게 다양한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 법인을 인용한 투자도 있는데요. 그때는 달러가 용이합니다. 유동성 자금도 빠르고 실제로 만나서 미팅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쌓는데 달러를 갖고 있는 것만한 게 없습니다. 해외 법인이나 해외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물론 원화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지만 달러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환율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환율 차이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벌어진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달러는 필요하죠. 근데 일단 이 부분은 해외 투자는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좀 예민하기도 하고 지금 시국이 그리고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여러분이 응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제가 달러를 왜 확보를 하고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IMF가 있고 국제금융위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있어요. 세 개가 같아 보이죠? 사람들 반응은 같았어요. 한국 끝났다, 망했다, 세상 종말했다, 다 망했다, 죽을 각오해라, 이제 무덤이다. 이제 경기는 침체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세 개 다 지나갔습니다. 이건 아직 안 끝났지만 얘네 때문에 경제에 큰 여파가 나오지 않고 있죠. IMF는 뭐예요? 한국만 망한 거죠. 얘는 뭐예요? 다. 코로나는 다예요.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국만 망할 경우에요. 자, 얘는 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얘는 베네수엘라가 좀 유명하죠. 베네수엘라 무차별적 복지, 화폐를 종이장처럼 찍어냈죠. 전 국민이 손을 벌리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오케이, 줄게, 줄게, 줄게. 그 해당 정치인의 지지도는 거의 영웅, 아니 신, 아니 어쩌면 그 이상. 그 사람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고 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하룻밤에 사라지기도 하는 그 정도의 파괴를 가질 정도로 절대적 지지를 가진 사람이었죠. 온 국민에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거저거 다 줬어요. 근데 제가 수백 번 말씀드리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근데 참 좋아요. 제 채널은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복지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일 생기면 111 누를 거죠? 불나면 119 누를 거죠? 그거 말고도 구청, 뭐 주민센터, 뭐 시청 가면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지나 시스템이 엄청나요. 여러분이 바빠서 못 쓰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다 어디서 와요? 여러분 돈에서 왔다고요? 여러분, 우리 정직해지십시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 가지고는 그거 절대 운영 못해요. 공무원분들에게 제발 너 내 세금 갖다가 월급 받잖아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20%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상위 20%의 돈으로 연금이나 공무원이나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요.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여러분 연말정산 모르세요? 연말정산 돌려받으시잖아요. 안 낸다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들, 복지에 나오는 돈들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이 전부 다 세금이에요. 세금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메꿔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돈을 뺐으면 안 되잖아요. 부자한테 돈을 뺏는 건 상관이 없죠. 왜? 얘네는 소위 2%니까. 상위 2% 버려. 표도 안 되고. 상위 10% 버려. 표도 안 되고. 20% 조금 챙겨주고 버려. 표도 안 되고. 80% 챙기면은 기득하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때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얘네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죠.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걸로는 절대 충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폐를 찍어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치가 내려가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IMF는 좀 다른 경우인데 IMF는 뭐냐면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달러로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기축통화인 달러가 없어서 한국을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이 비즈니스가 끊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연쇄도산, 그리고 그때 어음을 많이 썼죠. 어음 연쇄도산해서 다 망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른 나라는 멀쩡한데 한국만 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 필요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화가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지로 돈을 마구 풀어대면 원화가 쓰레기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시나 본데 한국은 이미 경험이 있죠. 이때 제 기억이 맞다면 여러분 2,500원까지 갔을걸요? 여긴 지금 없거든요. 10년치밖에. 98년도가 없는데 얘는 2,500원, 한 2,500원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환율. 제가 정확히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2,500원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달러로 월급을 받던 분들은 신이 났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죠? 무차별적 복지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차별적 복지를 위해서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곳 안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죠. 기축통화니까. 기축통화.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이 돈이 전 세계에 통용이 되고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는 걸 전 세계적으로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달러를 더 찍어내면 다른 나라도 돈을 더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계획을 보면 먼저 더 찍어내겠다고 합니다. 얘가 다른 단어로 뭐예요? 이게 국가 부채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 가치가 또 내려가겠죠.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달러가 올라가죠. 야, 그건 알겠는데 그럼 굳이 달러를 왜 사? 방법이 뭐가 있으신데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생존자가 누군지 알아요? 달러로 바꿔놓고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집 사놓은 부자들은 다 탈출했어요. 베네수엘라 현지인들은 지금 매춘해서 먹고 삽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바닥으로 찌부가 됐죠. 부자들은 다 탈출했어요.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달러를 바꿔놔야 되고 지금 베네수엘라에 달러 들고 가면 이겁니다. 물어보세요. 전 다행히 옛날 직장 때문에 40여 개국에 전부 다 남진 않았지만 해외에 친구들이 있거든요. 물어보세요. 특파원도 있으니까. 가면은 달러가 최고고 베네수엘라 돈은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원화에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한국이 어마어마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전 저희 나라가 정말 잘 살고 선진국이라고 믿거든요. 전 그렇게 느껴요.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가 뺏겨보기 전까지는 감사한 줄 몰라요. 영원히 안 변할 건데 전 아니에요. 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방향 자체가 무차별적 복지, 화폐를 쓰레기처럼 찍어낸다면 당연히 원화의 가치는 하락할 거고 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러를 정기적으로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수록 점점 더 그 방향으로 간다고 느껴질수록.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달러를 바꾸고 있는 건데 요새는 조금 더 감이 오죠? 여러분? 조금 더 감이 오고요. 자, 그런데 달러를 바꿔봤자 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예요? 이럴 땐 소용이 없습니다. 왜? 달러도 더 찍고 원화도 더 찍고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등비등해지면 원화나 달러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달러를 더 찍었네? 우리도 더 찍어. 쟤네가 더 찍었네? 우리도 더 찍어. 그러면 쟤네도 화폐 찍고 우리도 화폐 찍으니까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은 기업들을 밀어줘서 살아남게 해요. 그 나라의 GDP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지금 방어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대기업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요게 지금 표가 되거든요. 재벌을 혼내줬다. 재벌 싸대기 한 대 탁, 표 한 장 탁. 부자들 싸대기 한 대기 탁, 또 표 하나 탁.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때려주고 괴롭혀주고 대신 혼내주고 justice, 정의, 정의, 정의를 외치면은 그냥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찍어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달러를 더 확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 방향이 틀렸다 하더라도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망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좋은 거, 여러분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금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망할 것 같다. 전쟁 날 것 같다. 금 사시면 되고요. 한국만 망할 것 같다. 그럼 달러 사시면 되고요. 한국이 앞으로 엄청 잘 될 것 같다. 그럼 부동산 사시면 됩니다.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저는 지금 좀 갈팡질팡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 쪽은 제가 한국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한국이 잘 될 때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면도 있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도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한국이 지금은 안 좋지만 이 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땅이니까 그 땅의 값어치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화폐의 가치가 내려갈 뿐이에요. 지금 보세요. 10억 가지고 강남에 집을 못 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샀어요. 옛날에 20년 전에 7, 8천만 원에 샀던 집이 지금 20억씩 가요. 정말 찾아보십시오. 많아요. 많아요. 7, 8천만 원 하던 20년 전에 집이 지금 20억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어쨌건 화폐 가치 하락의 방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가치가 내려가는 건 뭘로 방어해요? 달러로 방어하면 되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내려갈 때는 금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뭐로 확보해야 돼요? 부동산, 달러 이렇게 베팅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원화에 달러 베팅하고 계시거든요. 월급을 모으고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뭘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방어를 해두겠다는 거고 달러로 바꿔놓는다고 큰일 안 나요. 이거 보세요. 달러 엣지. 수수료도 있는데 금은 제가 왜 추천 안 드리는지 알아요? 금은 수수료가 비싸요. 진짜 덩어리 크시거나 정말 큰 손 베팅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재미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이 낙폭이 크지가 않아서 막 투자 상품으로 별로예요, 진짜.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해외 투자 플러스 한국 가치 방어 하락으로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예요. 계속 일정 부분으로. 그래서 가서 환율도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직접 가야 뭘 알 수가 있어요. 요새 달러들 많이 바꿔 가세요라는 걸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은행 창고에 있는 직원분들이 은근히 되게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요새 예금 많이 들어와요? 요새 대출 잘 나가요? 요새 어느 상품이 잘 나가요? 요새 보험 잘 팔려요? 아니면 요새 달러를 많이 바꿔요? 저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 달러를 바꾸러 갔다라고 뭐 어디 게시판에 올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믿어보시면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서 찍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